저희 예전 개그 프로그램에 시커먼스라 그래가지고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 어릴 때 그 개그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그 우리가 모델들이나 키가 크신 분들을 보면 아 나도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아 나 진짜 부럽다. 바지 밑단 수선 안 해도 될 텐데. 롱다리처럼 보이면 비율이 좀 좋아 보일 텐데. 나 힐 안 신어도 되는데. 이게 좀 뭔가 달라 보일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한 5cm만 더 크면 아, 내 인생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저만 했나요? 우리 리더님들도 하셨죠? 우리 키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바로 성장 호르몬이 생각납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생소하진 않죠. 우리 몸에 호르몬으로 인한 질병들이 한 6천여 가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초록창에서 딱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당뇨, 비만, 염증, 암, 갑상선, 키성장, 갱년기, 인슐린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이 느낌, 주변에 이러한 질병들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이모, 고모, 삼촌 조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신다 하면 대부분 한 가지쯤은 질환이나 질병이 있으시고 계속 만성질환 약을 섭취하고 계시니까 복용하고 계시니까요. 자,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내 몸속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요, 그리스어로 자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극을 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자극을 해서 억제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게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뇌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딱 생각해 보면 성장 호르몬, 갑상선, 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갑상선, 저항증, 항진증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량작용이라는 거는 한 가지를 높이면 한 가지는 다운되게 하는 이런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몸의 호르몬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만들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야, 있잖아. 우리 몸의 호르몬 몇 살까지 만들어지는지 너 알아? 호르몬 언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성장기에 만들어지지. 성장기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성장 호르몬.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게.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기 그래프를 봐보세요. MBN 자료입니다. 태어나서 70세가 넘은 노인분들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리더님들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초록창에 성장 호르몬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부분 다 우리 성장기에 만들어지지 성장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성장 호르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MBN 자료입니다. 쭉 나와서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리더님들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켜시고요. 자, 성장 호르몬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핸드폰에서 성장 호르몬을 딱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어디게 나오냐. 자, 우리 아산병원. 화장만 하고 가야지. 자, 집에 가면 또 그러는데. 뇌로 그러니까 뇌로 우리나라 최고 아산병원에서 아니지. 애들 방치하는 인지공부 거지. 안에서 나온 게 있어요. 성장 호르몬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초록색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자, 성장 호르몬은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재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뇌의 하부에 위치한 뇌 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호르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진짜 깜놀한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왕성하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노인이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결함의 형태로 보일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태어나고 몇 년 동안 미비하다가 유년기 동안에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사춘기가 되면 최고치로 분비되었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낮은 수치로 꾸준히 유지됩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장기에만 이 뇌에서 성장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나이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어린이나 성장기 진짜 중고등학교 18세 몸이 다 클 때까지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장의 호르몬이 우리가 몸이 신체적으로 크지 않았을 때는 계속 재생하고 회복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죽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영양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 크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 회춘 호르몬 여기 보시면 성기능 장애,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각종 성인병, 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피부 탄력이 떨어짐, 근력 약화, 나이살이 막 생긴다는 거죠. 회춘 호르몬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러한 질환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야, 이 성장 호르몬 너 도대체 어떤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길래 이러한 질병들이 만들어진다고? 자, 그래서 아까 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장 호르몬은요. 첫 번째, 지방을 분해하고요. 근력을 증가시키고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엔돌핀을 만들고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신장 기능을 상승시키고 신장 기능을 상승시키는 일들을 해요. 되게 많죠. 자,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왜 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계속 쭉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뇌가 자랄 때까지 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쭉쭉쭉쭉 나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 호르몬이 쭉쭉쭉쭉쭉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꿀잠 자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 잘 먹기. 이 세 가지만 하면 성장 호르몬이 쭉쭉쭉쭉쭉 나온다고 우리는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21세기 지금 시대에서는 깊은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잘 먹는 거. 우리가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 너무나 이거 쉽겠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이어트 챌린지 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저희 딸을 해보니까 초등학생이 다이어트 챌린지 한 달은 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는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군것질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운동하는 거 하루 종일 뭐 학교에서 활동하고 와가지고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이게 조금 중학생이 하기에는 고등학생이 하기에는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자, 꿀잠 자기 바로 숙면입니다. 이 숙면은 우리가 깊은 잠을 옛날에 우리 키 크려면은 빨리 자야 돼. 9시에는 자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자녀 옆에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 재워줄게 옆에 누워있자 같이 자자 하는데 아이들이 잠들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뭐 하죠? 옆에서 핸드폰을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을 하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이 핸드폰 하는 거. 그 다음에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는 빛을 없애기. 자,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하니까 무드등 이런 거 막 켜놓잖아요. 조명 켜놓고 요즘 토끼 무드등 이런 거 되게 유행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켜놔요. 아이들 무서워하니까. 방법은 아이들이 깊은 잠에 들어간 것 같으면 꺼주시는 거. 암흑으로 암막 커튼을 해주시고 빛을 방해하는 빛을 없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자, 잠든 후 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침 후 1시간에서 4시간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시간에는 아이가 깨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잘 잘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운동. 자, 운동. 자, 운동은 우리가 아이들 집에서 아파트에서 뛰지 못하니까 보통 뭘 많이 보내나요? 태권도 많이 보내고요. 줄넘기도 많이 보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태권도도 보내고 수영도 다니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의 운동들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되게 많이 보내요. 농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야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운동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찾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키도 호리호리하고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는 것 같지만 뼈의 상태가 관절의 상태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가 가서 의외로 관절이 상하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아이가 어떠한지 이걸 시켜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맞춰보시고 자녀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시키면 좋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운동을 한 다음에 우리 다이어트 챌린지 할 때요, 리더님들 뭘 먹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던가요? 다이어트 챌린지하고 운동 막 했어. 그러면 30분 안에 단백질을 타서 드시면 근육량이 증가하니까 꼭 단백질 타서 드세요.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단백질을 최소한 아이들이 막 운동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2시간 안에는 단백질을 꼭 먹어주면 근육과 콜라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엄청 많이 증량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운동 시간과 성장 호르몬의 이 관계가 30분 이내에 또 1시간 이내에 그래서 최소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해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단백질을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수면과 운동, 우리가 꿀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면하면 꿀잠 자면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지만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성장 호르몬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면을 했을 때보다 운동을 했을 때 더 많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뇌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성장 호르몬이. 자, 그렇다면 아까 단백질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 영양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뉴트리미를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고 아니면 정말 맛있는 식단, 골고루 짜여져 있는 식단을 섭취한다라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면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마그네, 칼, D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옛날에 고기를 먹어야 키가 커, 고기 먹어야 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자, 보건복지부에서 한 끼에 단백질 하루 권장량을 알려줬어요. 몸무게 1kg당 0.8에서 1g 하루에 3번 나눠서 섭취하세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60kg일 경우에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60g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침, 점심 3번으로 나눠서 먹는다고 치면 20g, 20g, 20g인데 이 20g은
삶은 달걀 4개 정도를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몰아서 60g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는데 4시간 우리의 몸은 세포가 일하고 있다는 거. 필요할 때 들어가지 않으면 근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체의 신비. 영양제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먹으세요 했는데 나 먹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래서 나 아침에 몰아서 먹을게요 라고 하고서는 아침에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몰아서는 4시간마다 세포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필요할 때 안 들어가면 결핍이 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리더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하나하나 찾아서 섭취하기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무엇이 있나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유산균 몰주가 있고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셀센전지가 있고 어른들한테는 헬스팩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다. 자, 3번 보시면 마그네 칼디가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6세 아이와 성인 30대 여성의 마그네슘, 필요 권장 마그네슘의 양이 같다. 자, 마그네슘은 성장, 뼈의 길이를 늘리는 역할을 해요. 칼슘, 우리가 멸치를 옛날에 멸치 먹어야 돼. 칼슘 먹어야지. 우유 먹어야 돼. 치즈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를 많이 먹고 칼슘제를 또 추가로 섭취하게 되면 뼈가 튼튼한 아이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장, 뼈의 길이, 키가 커지는 걸 원하니까 마그네슘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산화의 마그네칼 D는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습니다. 뼈에 칼슘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타민 D가. 그렇지만 한 가지 주변에 칼슘제, 우리 아이 칼슘 먹이고 있어요. 키 크라고 칼슘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마그네슘의 역할은 근육을 이완시켜요. 그래서 우리 마그네슘 파우더 숙면하려고 마그네슘 파우더 많이 드시잖아요. 자,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신경계를 흥분시켜요. 그래서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마그네칼 B 이렇게 맞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50대 50, 반반, 1대1의 비율이 가장 좋은 비율이기 때문에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비타민 D를 넣은 거는 잘 붙여서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완전체인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마그네칼 D를 더 많이 메가로 섭취하게끔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되게 이 강의를 준비해서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모든 우리 계속 리셋 이야기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가져오는 질병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것 또한 영양 불균형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맞춰지면 호르몬의 질환도 생기지 않을 거고 우리 몸에 호르몬으로 인한 6천여 개의 질병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요, 요즘에는 주의력 결핍장애, 과잉행동, ADHD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식품 알러지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또 성조숙증, 저희 딸도 성조숙증 치료를 받았는데 성조숙증 걸리는 친구들도 진단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영우, 그렇죠? 자폐가 있는 친구들도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환들이 다 식생활이 바뀌고 질환들이 더 많이 점점 이러한 질환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우리 유맵에 보시면 처방전 나오죠. 그러한 질병들에 따라서 처방되는 것들이 보시면 자, 유산균몰즈, 포라바놀 C300, 바이오오메가. 자, 자폐증에는 이렇게 처방이 되어 있고요. ADHD에는 유산균몰즈, 마그네칼디, 포라바놀 C300, 바이오오메가. 식품 알레르기에는 유산균몰즈, 포키논,
마그네칼디, 바이오오메가, 프라바노 C300. 간질 또는 발작, 헬스팩, 마그네칼디, 프라바노 C300, 그 다음에 오메가, 성조숙증, 유산인몰즈, 비타민 D, 마그네칼디, 바이오오메가, 여드름, 유산인몰즈, 마그네칼디, 프라바노 C300, 바이오오메가. 여러분들 다 질환이 질병이 다 다른데 섭취해야만 하는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기본 영양과 우리가 꼭 필수로 섭취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가 아프면 유산이 멀즈인 거고, 셀센전즈는 대상이 청소년기라면 바꿔주시면 될 거고, 어른이라면 필수팩이 대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리더님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표정들 보니까 다 없으시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